일본 의료계가 자신만만했던 그때 한 장의 보고서가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한국 외국인 환자 117만 명 돌파, 일본인 환자만 무려 135% 급증이라는 충격적인 숫자였죠. 이 소식을 접한 일본 헬스케어 업계는 당황하기 시작했는데요. 아시아 의료 관광의 절대 강자라고 자부했던 일본이 한국에게 추월당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의료 현장을 직접 목격한 한 일본 전문가가 국제 컨퍼런스에서 폭탄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가 한 이야기가 무엇이길래 일본 의료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을까요? 저는 아키라입니다. 도쿄에서 헬스케어 리서치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10년 넘게 아시아 의료 시장을 분석해왔는데 솔직히 한국 의료에 대해서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며 각국 의료 통계를 훑어보고 있었죠. 일본이 여전히 아시아 의료 관광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미국 환자들도 일본을 많이 찾고 동남아시아 부유층들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저희 회사 보고서에도 항상 그렇게 적어왔고 클라이언트들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건 성형수술 정도였습니다. K-팝 스타들처럼 예뻐지고 싶어서 오는 젊은 외국인들 말이죠. 강남 거리에서 쌍꺼풀 수술하고 돌아가는 관광객들의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의료라고 하면 암치료나 심장수술 같은 고난도 수술인데 그런 건 여전히 일본이나 미국이 앞서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자신만만했죠. 일본의 의료 기술과 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요. 로봇 수술이나 첨단 의료 장비도 일본이 선도하고 있고 환자 안전 시스템도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멀었다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 제 모든 생각이 뒤바뀌는 순간이 왔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된 거죠.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가 117만 명이라니요. 전년 대비 93%나 증가했다는 숫자를 보면서 눈을 비비고 또 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컵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 숫자가 맞다면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 건 아닐까? 급히 일본 의료 관광 통계를 찾아봤는데 한국의 증가율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일본인 환자 증가율이었습니다. 135%라는 숫자가 화면에 떠 있었거든요. 저희 나라 사람들이 한국으로 그렇게 많이 간다고요? 이건 단순한 성형수술로는 설명이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일본인들이 의료 목적으로 해외에 나간다는 건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자국 의료에 대한 자부심이 워낙 강하니까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 쌓아온 저의 전문성에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죠.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나? 한국 의료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급히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는 손가락이 계속 떨렸습니다. 각종 의료 저널과 국제 통계를 뒤져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환자 수만 늘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만족도, 재방문율,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치료 성공률까지 모든 지표에서 급상승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암치료 생존율에서는 일본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중국 환자들의 증가세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 부유층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 거리상으로는 일본이 더 가깝고 의료진 수준도 비슷할 텐데 말입니다.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 현상을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책상 위에 널려있던 자료들을 보면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보자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숫자들이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117만 명의 외국인 환자, 일본인만 135% 증가.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더 자세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한국 의료진들이 국제학회에서 발표하는 논문 수가 급증하고 있더군요. 특히 최소 침습 수술이나 로봇 수술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분야에서 한국이 추격해오고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건 환자들의 후기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국 병원 경험담을 찾아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 환자 한 분이 쓴 글이 특히 기억에 남더군요. 간암 수술을 받으러 서울에 갔는데 수술 전부터 퇴원까지의 과정이 마치 호텔 서비스 같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환자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병원에서는 의료진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이 환자를 위해 움직인다고요. 통역사가 상주하고 환자 가족을 위한 숙소까지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대기 시간이 거의 없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그럴까? 일본도 서비스로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한국이 더 나을 리가 있을까? 혹시 과장된 후기는 아닐까?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국제의료관광 관련 보고서를 보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의료관광에서 단순히 가격 경쟁력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있었거든요. 특히 박선영 박사라는 보건정책 전문가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분이 한 말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한국은 의료 수출이 아니라 의료 초대의 성공이라고 하더군요. 한류 문화와 결합된 고품질 의료 경험이 핵심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의료와 문화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 그런데 자료를 더 보니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들은 단순히 병을 고치러 오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를 경험하면서 치료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K-팝이나 K-드라마를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호감을 바탕으로 의료 서비스까지 신뢰하게 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 병원들이 이런 문화적 친밀감을 의료 서비스에 접목시키고 있다고 하더군요. 미국이나 유럽 환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 중심의 서비스가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암 치료나 심장 수술 같은 중증 질환 분야에서도 한국을 선택하는 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더군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 변화를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제 전문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항공편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다음 주에 시간이 비어 있었죠.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한국 의료의 실체는 어떨까? 정말 일본을 추월할 만큼 발전했을까?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병원처럼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더군요. 의료 관광 안내 데스크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 다양한 언어로 된 안내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하는데 운전기사가 저를 보더니 일본 분이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러고는 요즘 일본에서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특히 암치료나 척추 수술 받으러 오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강남 한복판에 도착해서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병원들이 마치 호텔처럼 웅장하게 지어져 있더군요. 외관부터가 일반 병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내부도 마치 고급 호텔 로비 같았고요. 저는 미리 예약해둔 대형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아보겠다고 했거든요. 일본인이라고 하니 바로 일본어 통역사가 나와서 안내해 주더군요. 이분이 의료 전문 통역사라고 하는데 의학 용어까지 완벽하게 통역해 주시는 거예요. 접수를 하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대기 시간이 거의 없더군요. 예약 시스템이 정말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일본도 예약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한 단계 더 나아간 느낌이었어요. 첫 번째 검사실에 들어갔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최신 장비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는데 일본에서도 보지 못한 신형 기계들이 있더군요. 의료진이 설명해 주시는데 이 병원에서는 매년 최신 장비로 교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를 받는 동안 간호사들의 서비스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환자 하나하나를 정말 소중하게 대해 주시더군요. 검사 과정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계속 물어보시고요. 가장 놀라웠던 건 의사 선생님과의 상담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는데 정말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더군요.
일본에서도 의사들이 친절하긴 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개인적이고 따뜻한 느낌이랄까요?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요즘 일본 환자들이 정말 많이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암 치료나 심장 수술 같은 큰 수술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면서요. 한국의 의료 기술이 이제 일본과 동등하거나 어떤 분야에서는 더 앞서 나간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더군요. 점심시간에 병원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이것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일반 레스토랑 수준의 음식이 나오더군요. 환자들을 위한 특별 메뉴도 있고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음식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중국인 환자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분은 간암 수술을 받으러 오셨다고 하더군요. 베이징에서도 좋은 병원들이 많은데 왜 한국에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한국이 기술도 좋고 서비스도 좋다고 주변에서 추천해서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후에는 다른 검사들을 받았는데 모든 과정이 정말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검사와 검사 사이 대기 시간도 거의 없었고 모든 직원들이 환자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 병원을 나오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 병원인가? 제가 알고 있던 한국 의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이제 왜 외국인 환자들이 한국으로 몰려오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 돌아와서 하루 종일 경험한 것들을 정리해 보려고 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손이 자꾸 멈춰지더군요. 오늘 본 것들이 정말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저는 20년 넘게 의료 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병원들도 다 가봤고 미국이나 유럽의 유명 의료기관들도 시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한국에서 본 것은 정말 차원이 달랐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환자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일본도 서비스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하는데 한국은 그것과는 또 다른 방식이더군요. 더 따뜻하고 더 개인적이고 더 세심했습니다. 예를 들어 검사를 받을 때도 일본에서는 절차적으로 진행되는 느낌이라면 한국에서는 정말 저 개인을 위해 특별히 신경 써주는 느낌이었어요. 작은 것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면에서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최신 장비들이 일본보다 더 많이 도입되어 있었고 의료진들의 실력도 상당했어요. 특히 젊은 의사들이 정말 열정적이고 실력도 뛰어나더군요. 무엇보다 시스템이 정말 효율적이었습니다. 예약부터 접수, 검사, 상담까지 모든 과정이 대기 시간 없이 매끄럽게 진행되더군요.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편리하고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단순히 정부 지원이나 투자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변화였거든요. 생각해보니 한국 특유의 문화적 특성이 의료 서비스에 잘 접목된 것 같았어요. 정이 많고 세심한 한국인의 성격이 환자 케어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더군요. 그리고 빨리빨리 문화가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 것 같고요. 또 하나 놀라웠던 건 국제화 수준이었습니다. 단순히 통역사만 두는 게 아니라 외국인 환자들의 문화적 특성까지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더군요. 이런 세심함이 외국인 환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았어요. 룸서비스로 주문한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한강이 흐르고 있고 강 건너편으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더군요.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환자들 입장에서는 치료받기에도 좋은 환경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돈으로 이긴 게 아니라 경험으로 이겼구나. 미국처럼 비싼 돈을 받고도 환자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합리적인 가격에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거였어요. 일본도 기술은 좋지만 가격이 비싸고 시스템이 경직되어 있는 면이 있거든요. 반면 한국은 최신 기술과 합리적 가격, 그리고 따뜻한 서비스를 모두 갖추고 있더군요. 노트북에 오늘의 경험을 정리해서 적어봤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한국 의료의 비밀을 찾았다. 그건 바로 환자를 주인으로 대하는 문화였다고 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또 다른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곳에서도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이번에는 좀 더 전문적인 분야인 암센터를 가보기로 했어요. 그 병원의 암센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건물 자체가 호텔처럼 지어져 있고 내부 인테리어도 환자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고려해서 만들어져 있더군요. 차분한 색조와 편안한 조명, 곳곳에 배치된 예술 작품들까지 모든 게 치료에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암센터에서 만난 담당 의사 선생님과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길 요즘 외국인 암 환자들이 정말 많이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일본이나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국의 암 치료 성공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소문이 퍼져서 그렇다고 하시더군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여주시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의 암 치료 성공률이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해서 전혀 뒤지지 않더군요. 어떤 암 종류에서는 오히려 더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길 한국이 암 치료에서 강점을 가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우선 최신 장비와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는 것, 그리고 의료진들의 실력과 열정, 마지막으로 환자 중심의 치료 시스템이라고 하시더군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다학제 진료 시스템이었어요. 한 명의 암 환자를 위해 여러 과의 의사들이 함께 치료 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환자 상태를 점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협진 시스템이 치료 성공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시더군요. 점심시간에는 암 환자 가족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일본에서 오신 한 가족을 만났는데 아버지가 폐암 수술을 받으러 오셨다고 하더군요. 일본에서도 치료할 수 있는데 왜 한국에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한국의 치료 성공률이 더 높고 비용도 더 합리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가족분이 특히 강조하신 건 한국 의료진의 소통 방식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의사가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환자와 가족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함께 치료 방향을 결정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후에는 로봇 수술실을 견학할 기회가 있었어요. 정말 미래적인 공간이더군요. 최첨단 로봇이 정밀한 수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탄이 나왔습니다. 이런 장비를 이렇게 많이 보유한 병원도 처음 봤어요. 수술실에서 나와서 담당 의사 선생님과 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한국이 의료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건 의료진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그리고 환자들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말씀은 한국 의료의 철학에 관한 것이었어요. 한국은 환자를 단순한 치료 대상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으로 대한다는 거였죠. 이런 철학이 모든 의료 서비스에 녹아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틀 동안 본 것들이 정말 현실인지 아직도 믿기지 않더군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셋째 날에는 좀 더 특별한 경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관광 전담 코디네이터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한 거죠. 이분들이 외국인 환자들을 어떻게 케어하는지 궁금했거든요. 코디네이터 김미영 씨를 만났는데 정말 전문적이면서도 따뜻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설명해 주시길 한국의 의료 관광은 단순히 치료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외국인 환자가 한국에 오면 공항 픽업부터 병원 안내, 통역, 숙박, 식사, 심지어 관광까지 모든 걸 도와준다고 하시더라고요.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 가족들까지 함께 케어한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김미영 씨가 보여준 사례들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미국에서 온 심장병 환자는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하면서 치유 효과를 높였다고 하더군요. 중국에서 온 척추 환자는 한국의 찜질방과 온천을 이용해서 재활 치료 효과를 극대화했다고 하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일본에서 온 한 환자의 이야기였어요.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포기하려던 분인데 한국에서 수술받고 완치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나중에 보내온 감사 편지를 보여주시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의료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저를 가족처럼 대해줬다.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삶의 희망을 되찾게 해줬다고 쓰여 있더군요. 김미영 씨가 말씀하시길 한국 의료 관광의 특징은 바로 이런 인간적인 케어라고 하시더라고요. 첨단 기술과 합리적인 가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환자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돌보는 마음이 외국인들에게 큰 감동을 준다고 하시더군요.
오후에는 실제 외국인 환자들과 만나볼 기회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온 존슨이라는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존슨 씨는 무릎 관절 수술을 받으러 왔다고 하더군요. 미국에서도 할 수 있는 수술인데 왜 한국까지 왔냐고 물어봤더니 미국에서는 수술비가 너무 비싸고 대기 시간도 너무 길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존슨 씨가 한국 의료진의 실력을 높게 평가한다는 점이었어요. 미국 의사들보다 더 세심하고 꼼꼼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수술 후 케어 시스템이 정말 훌륭하다고 칭찬하시더군요. 존슨 씨가 특히 강조한 건 한국의 빠른 서비스였어요. 미국에서는 검사 하나 받으려면 몇 주씩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당일에 모든 검사가 끝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효율성이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큰 장점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녁에는 중국에서 온 리웨이라는 분과도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이분은 성형수술이 아니라 갑상선암 수술을 받으러 오셨다고 하더군요. 중국에도 좋은 병원이 많은데 왜 한국을 선택했냐고 물어봤더니 한국의 암 치료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소문을 듣고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리웨이 씨가 말하는 한국 의료의 장점은 정말 구체적이었어요. 의료진의 전문성, 최신 장비,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를 대하는 따뜻한 마음이라고 하시더군요. 두 분 모두 한국에서의 치료 경험을 정말 만족해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한국 의료를 추천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입소문이 외국인 환자 증가의 중요한 요인인 것 같았습니다. 호텔에 돌아와서 오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리해봤습니다. 한국 의료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기술과 시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가 핵심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저는 한국 의료계의 리더 중 한 분인 박선영 박사를 직접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한국 의료 관광 정책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박선영 박사님과의 만남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분이 설명해 주신 한국 의료 관광의 철학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박사님이 강조하신 건 한국은 의료 수출이 아니라 의료 초대에 성공했다는 점이었어요. 단순히 외국인들을 끌어들여서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환자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거였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말씀은 한류와 의료의 결합에 관한 것이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이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고 이것이 실제 경험을 통해 확신으로 바뀐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박사님이 보여주신 통계 자료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들의 만족도가 90%를 넘고 재방문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더군요. 이런 높은 만족도가 입소문을 통해 더 많은 환자들을 한국으로 이끌고 있다는 거였어요. 박사님이 특히 자랑스러워하신 건 한국 의료진들의 글로벌 마인드였어요. 단순히 기술만 뛰어난 게 아니라 다양한 문화권 환자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였죠. 예를 들어 무슬림 환자들을 위한 할랄 음식 제공, 중국 환자들을 위한 전통의학과의 조화, 일본 환자들을 위한 세심한 예의와 격식 등등 정말 세부적인 부분까지 고려하고 있더군요. 점심을 함께하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사님이 말씀하시길 한국 의료의 가장 큰 강점은 빠른 변화 적응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기술이나 치료법이 나오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빠르게 도입하고 적용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한국 특유의 정문화가 의료 서비스에 녹아있다는 점도 강조하셨어요. 환자를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가족처럼 대하는 한국인의 성정이 외국인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준다는 거였죠. 오후에는 박사님과 함께 몇 개의 병원을 더 둘러볼 기회가 있었어요. 각각 특색이 다른 병원들이었는데 공통점은 모두 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병원에서는 로비에서 전통 공연을 하고 있더군요. 환자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치료 의욕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한국 의료만의 특별함인 것 같았어요. 또 다른 병원에서는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특별병동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각 나라 문화에 맞는 인테리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더군요. 정말 놀라운 수준의 맞춤형 서비스였습니다. 박사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이제 의료기술뿐만 아니라
의료 문화를 수출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환자 중심 서비스를 배우러 온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한국 의료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구나. 철저한 준비와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환자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구나.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호텔방에서 이번 여행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나흘 동안 경험한 것들이 정말 꿈 같았거든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발견한 여행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공항으로 가는 길에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의료 선진국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을 이제는 확실히 알 것 같았어요. 첫째, 한국은 최신 기술과 장비를 빠르게 도입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을 때 한국은 과감하게 투자하고 적용했죠. 이런 속도감이 경쟁 우위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둘째, 의료진의 실력과 열정이 정말 대단했어요. 젊은 의사들부터 경험 많은 의사들까지 모두가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이런 전문성과 헌신이 치료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셋째, 시스템의 효율성이었어요. 예약부터 진료, 수술, 회복까지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환자 입장에서는 복잡한 절차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넷째, 문화적 배려였어요. 외국인 환자들의 종교나 식습관, 생활 방식까지 세심하게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죠. 이런 배려가 환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었어요. 다섯째, 합리적인 가격이었어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같은 수준,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이었어요. 한국 의료진들과 직원들 모두가 환자를 진짜 가족처럼 대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따뜻한 마음이 모든 서비스에 녹아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서 뭘 해야 할까? 이번 경험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일본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요. 한국 의료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얼마나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정확한 정보를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꺼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의료혁명의 현장이었어요. 부제목으로는 일본이 배워야 할 환자 중심 의료 서비스라고 적었죠. 보고서 첫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돈이 아니라 경험으로 이겼다. 미국처럼 비싼 돈을 받고도 환자들이 불만족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합리적인 가격에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일주일 후 도쿄에서 열린 국제의료 컨퍼런스에서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수백 명의 의료 관계자들 앞에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발표했어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인 환자만 135%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서울 병원으로 몰리고 있는 이유는 한국만의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 때문입니다. 청중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고 한국 의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시더군요.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 의료의 성공 스토리가 전 세계에 알려질 때가 온 거구나. 지금도 저는 한국의 그 따뜻한 병원들을 생각합니다. 환자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돌보는 의료진들의 모습을,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온 환자들이 한국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는 모습을. 한국이 만들어낸 의료 한류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